오늘 법사위에서 핵심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계획서와 더불어서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어머니인 이제 최모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민주당의 얘기입니다. 여당은 이거 편파 진행 아니냐 혹은 탄핵으로 가는 예행 연습 아니냐 반발하면서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 모습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표결할 수가 없다니까요. 정청래 위원장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권 남용하는 거예요. 직권 남용이야 당신 지금. 그리고 당신 이거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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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이 없습니다. 앉기 싫으면 계속 서 있어요. 의사 일정 제4항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건희 여사 등 총 39인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은 이의가 없겠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법사위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을 한 상태였으니까요. 글쎄요, 쭉 영상을 보니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이거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나오면 뉴스탑10에서도 짚어보지 않을까라는 심정 때문에 저렇게 더 MC로서의 무슨 뭐 개인기를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일단 김진욱 대변인, 토론하지 않고 표결에 바로 붙여서 김건희 여사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민주당 단독, 야당 함께 밀어붙였어요. 저도 좀 아쉬운 대목이 있어요. 사실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대체 토론을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정청래 위원장이 보기에는 대체 토론을 빌미로 삼아서 어차피 반대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대체 토론의 기회를 전 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는 좀 아쉬움이 좀 들고요. 어쨌든 이 탄핵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나눠서 지금 하기로 이제 했으니까 19일 날은 최혜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고 26일 날은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아니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부분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고 하니까요.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앞으로의 이 법사위 운영이 계속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하는 걸 놓고 본다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아무리 정당한 일을 하더라도 명분에서 밀릴 수 있다라는 점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민주당 소속이시긴 합니다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어쨌든 수순과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탈 때는 해야 이런 나중에 여러 가지 뒤탈은 없다라는 말씀도 해주신 것 같은데 박상수 변호사님. 글쎄요, 이제 앞으로 법사위에서 무슨 약간의 이제 이름을 처음 들어본 입법청문회라든지 혹은 이런 청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 청문회도 하겠다. 이걸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이거 대통령 탄핵 예행 연습 뭐 이렇게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는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민의의 전당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청원제도라는 것은 이와 같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청원이 어느 요건이 뭐 지금 충족되었다고 해서 국회에서 무조건 그것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김진욱 대변인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정당한 토론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한 절차조차도 생략하고 약간 이제 뭐 봉숭아학당 개그 프로그램에 가깝게 이렇게 정치를 희화화하면서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데 그 명분이 또 최상병 사건 같은 것을 명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최상병 특검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최상병의 어떤 억울함을 풀어준다거나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준다거나 진실을 밝혀낸다거나 이게 아니라 오로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라는 걸 그냥
은연중이 아니라 대놓고 보여주는 이러한 결과가 돼버리는 겁니다. 사실 민주당이 이것을 정말 탄핵으로 끌고 가고 싶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대놓고 보여주게 되면은 국민들의 어떠한 호응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저러한 행동은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사상 첫 영부인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 이게 뭐 현실화될지 아닐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헌정사상 최초로 영부인, 대통령의 부인, 국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극한의 대치는 오늘 여기서도 이어졌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하와이를 순방 중인데요. 전자결제로 오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재결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이를 수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오히려 그 위헌성을 더욱 가중된 법안을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국민이 개가천선하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준 마지막 기회까지도 가차없이 짓밟은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주권자인 국민께서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 연루 의혹 은폐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입니다.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용해인 의원, 김주정 의원도 있는데 그 이현정 의원님. 네. 대통령실의 의지는 확고하네요. 위헌성이 가중된 형태로 반복 의결된 법안이다. 거부권 행사했고 실제로 국회로 다시 넘어오더라도 이탈표는 없을 거라고 자신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렇게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 진행하는데 무슨 거부권 행사 안 할 도리가 있겠습니까? 토론 자체를 일단 지금 하고 있지 않잖아요. 매일 저렇게 지금 로텐더홀에 모여서 시위만 하고 있으니 저게 지금 뭔가 대화와 타협을 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국회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남용을 해서 저렇게 하고 있으면 대통령은 또 대통령 나름대로 갖고 있는 헌법상 제2요건을 가지고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극과 극으로 달려가고 있다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이 시점에서 왜 갑자기 지금 민주당이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하려고 그랬다가 그거는 지금 뒤로 미루고 예. 왜 이 문제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유는 지금 최근에 법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그다음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 9월에 결심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이재명 전 대표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월 달에 이 두 가지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 아마 이 두 가지 사건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죄가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여러 가지 타격을 입을 거예요. 예.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은 100만 원 이상만 나와도 사실상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 확정이 되면 400억 이상을 지금 물어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즉 본인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스크가 최대화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걸 대응할 만한 무기가 필요하다. 예. 그거는 결국 이제 탄핵 시도다라는 걸로 해서 저는 굉장히 이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근데 결국은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문회요 안 이루어질 겁니다. 괜히 힘쓰는 그런 상황 같고 더군다나 결집시키기 위해서 장 내외에서 아마 이런 투쟁을 벌여 나갈 텐데 예. 결국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는 정부가 어쨌든 지난 4월 총선에서 심판을 크게 당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음 국회 때 지금 제1호 법안으로 올렸던 게 바로 이 최상병 특검법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국민 요구를 걷어찬 것에 저는 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와이에서 15번째 거부권을 지금 행사를 했는데 저 모습도 너무나 안 좋아요. 돛목걸이 걸고
뭐 이 재가를 했다고 저런 사진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는 대통령한테 좋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국면에서 이 과정까지 오기까지 대통령이 과연 유가족들과 통화는 했는지 혹은 위로는 했는지 혹은 직접 만나서 지금 이런 정치 국면들에 대해서 설명했는지 이런 것들 모르겠어요. 오히려 최상병 부모님께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예. 1주는 이제 된다. 그 이전에 국회에서 처리를 해주시고 내 아들의 죽음의 진상을 좀 알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굉장히 무성의한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알겠습니다. 사실은 청년뿐만 아니라 여러 부모님들 그리고 안보까지 다 걷어찬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동학 의원의 논평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김진욱 대변인 아까 이현정 의원 말씀처럼 이거 이재명 전 대표 관련 사법 리스크 1차 고비가 10월이다. 위증교사든 공직선거 위반이든 그 전에 뭔가 최상병 특검법도 좀 더 뭐 법권 행사하고 그 부분 그리고 법사위 통과해서 탄핵 청문회도 하고 이거 그 이재명 전 대표 방탄 때문이다. 이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은 하실 수는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10월에 어떤 1심들에서 선고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뭐 어떤 다른 대표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상황은 아니에요. 예. 어차피 대법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갑자기 뭐 탄핵으로 덮을 수 있다? 지금 탄핵이라는 것도 지금 이제 아까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를 갖다가 바로 탄핵으로 연결시키시는데 그건 아니죠. 국민들께서 130만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서 발의해달라고 하는 것을 청원을 해왔고 그 청원이 과연 유효한 청원인가라는 부분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 청문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청문회에서 어떤 상황들이 나온다고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아주 타당하게 탄핵을 받을 만한 명백한 사유가 알겠습니다. 발견되지 않는 한 그것이 법안으로 성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탄핵을 가지고 이재명 리스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좀 과한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지금 안철수 의원이 거의 유일하게 김재섭 의원도 표결에 참여했지만 나홀로 찬성했던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내부에서 제명 얘기도 나왔었는데 안철수 의원이 입장을 유지할 경우 지금 국회 다시 넘어오게 되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7명만 이탈하면 또 이게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탈표 전국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까지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국회 청문회 얘기까지 탄핵 청문회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